네, 여기까지 29페이지까지에 나온 우리 인물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이인국 박사가 나옵니다. 그쵸? 이인국 박사는 우리 이 커피단리의 주인공으로서 병원의 원장이고요. 부와 권력을 쫓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갔지만 그 일본의 편에 서서 황국 신민으로서 아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친일 행적을 많이 했습니다. 춘석은 이인국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이인국 병원에서 거부당한 사상범이에요. 사상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사상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복후 이인국을 문초하게 됩니다. 문초.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해숙이는 간호사이자 이인국의 아내가 이제 거제 수용소에서 죽자 재혼을 한 새로운 아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직 전개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볼게요.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갔다.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장도로 포도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적기는 소련 국기예요, 여러분. 소련 국기. 이것을 보고 시대적 상황이 조금 바뀌었구나. 갑자기 태극기와 소련 국기래요. 지금 소련이 우리나라에 지금 오고 있구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해숙이다. 해숙은 이인국 박사의 와이프죠. 아내죠.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자, 여기 나오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새로운 사회문화적 배경이 나왔어요. 그쵸? 광복 직후에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해는 지금 미국이 들어오고요. 북에는 소련의 군대가 들어왔어요. 이제 해방이 되니까 38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관리해주겠다.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관리해주겠다 해서 그런 열강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지배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인국 박사는 지금 북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소련군이 주둔하는데 그것을 반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일제의 편이었는데 일제가 이제 거의 망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자,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국어 상용예가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두었던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 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일단은 여기까지. 자,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찢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별표. 자, 국어 상용의 가. 이것이 액자에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를 사용하는 집.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집에게만 이 액자를 주는데, 자, 이 국어가 우리가 쓰는 한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당시 나라의 주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예요. 일본어를 잘 사용하는 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일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으면 이것을 받았겠어요, 이윤국 박사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친일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뜻은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으로서 친일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것을 왜 받았을까요? 여기 다양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 써왔대요. 이 사람 굉장히 아부하는 능력이 최고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독립운동가처럼 살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일본말만은 써왔대요. 집 안에서도 한국인이지만. 그래서 여기를 국어 상용의 가를 받은 배경 첫 번째 이유는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두 번째, 마누라가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산 것이 아니던가. 자, 마누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인국 박사의 가족 모두가 지금 친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국어 상용회가 액자를 얻게 된 배경 두 번째라고 쓰세요. 번호를 붙여주세요. 자, 1번, 2번 이렇게 쓰고, 자, 옆에 보면은 문제가 하나 있네요. 국어 상용에 가라는 말을 적힌 모조지를 찢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찢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액자 속에 담긴 국어 상용에 가라는 종이를 왜 찢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광복을 했고 일제는 망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친일을 한 사실을 숨기려고. 자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배경 속에서 이것을 들켜버리면 이 사람은 확실히 친일파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친일을 한 사실을 여기 사실을 안 썼네요. 친일을 한 사실을 숨기려고 이것을 가차없이 찢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리고는 저금 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 전에 여기 밑줄 그을게요.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 이인국이라는 사람은 완전한 친일파였죠. 그쵸? 자신의 아이들도 한국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 학교를 보냈대요. 그쵸? 완전 일본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쓸게요. 적극적인 친일을 하는 이인국의 삶.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는 이인국의 삶. 한국 식민이죠,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서 살고 있어요, 한국 식민. 첫 번째는 먼저 국어 상용의 가를 받을 정도로 일본어를 아주 많이 사용한다는 것. 두 번째, 자식을 일본 학교에 보낸다는 점. 세 번째, 춘석이라는 사상범을 입원을 시키지 않았다는 점. 사상범의 입원을 거절했다는 점. 요 세 가지를 보면 충분히 지금 이인국이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자, 그가 한숨을 내뿜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누구한테? 그래요. 은행 지점장한테
새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깡그리 다 내줬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다면 시대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송금꼬가 들고 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단스는 장롱이에요.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그 다음에 그것만 있다면 내 차례는 아니겠지. 그쵸? 이 사람이 굉장히 엄청 불안한 상태예요. 자신이 친일파로서 벌을 받게 될까봐. 그렇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구석이 그것이래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끌려가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안도를 하는 거예요. 제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그것은 돈을 상징합니다. 돈을 상징해요. 자기가 아무리 친일파지만 자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벌을 받진 않을 것이다. 나 돈 많기 때문에 조금은 봐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돈은 어디서 번 건데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의 편이 되어서 한국 시민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벌었던 돈이에요. 굉장히 나쁘죠.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벌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